사람은 누구나 자기 편을 좋아합니다. 내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내가 가는 길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함께 싫어해주는 사람. 곁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편한 사람만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경쟁했던 사람을 불러들였고, 때로는 자신과 싸웠던 정적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보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 공화당에는 윌리엄 수어드, 세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링컨과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링컨은 이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수어드는 국무장관, 체이스는 재무장관, 베이츠는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상당히 불편한 선택입니다.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사람이고 정치적 야망도 있었으며 링컨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링컨에게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국에 필요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사람만 모으는 대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활용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했겠지만 바로 그 불편한 의견 속에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링컨의 위대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나와 경쟁했던 사람이라도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면 동료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지도자의 힘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오랜 세월 싸웠고 마침내 1994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자신을 억압했던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자신의 사람들만으로 정부를 구성했을까? 만델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FW 데 클레르크와 함께 국민통합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데 클레르크는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마지막 백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 서로 다른 진영에서 싸웠지만 만델라는 승리했다고 해서 상대를 모두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만델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선거에서 상대를 이기는 것은 승리일 수 있지만 나와 싸웠던 사람과 함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지도력입니다. 만델라는 복수보다 통합을 선택했고 자신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대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링컨과 만델라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사람만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자신에게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까지 활용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지도자는 반대자를 두려워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려워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합니다. 회의를 해도 반대가 없고 내가 말하면 모두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지도자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스맨은 지도자를 편하게 만들지만 다른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지도자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치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안철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공동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과 안철수는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달랐고 정치에 들어온 과정도 달랐으며 지지층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안철수는 윤석열에게 완전히 종속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있었고 자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안철수의 가치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대통령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사람일까?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 물론 안철수를 더 중용했다면 반드시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던져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서로의 차이를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봐들였다면 어땠을까? 윤석열의 추진력에 안철수의 다른 시각이 더해지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갔다면 어땠을까?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는 진정한 윈윈 전략이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편한 사람이 반드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에게도 그대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꺾고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종 54%를 얻어 정청래 후보의 45.92%를 제쳤습니다. 이재명의 버프와 후광을 얻고도 당심은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재명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3%로 떨어졌고 5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4.1%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단언하건대 이재명도 윤석열의 전철을 밟으며 천천히 지옥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 보수가 다시 일어설 절호의 기회인데 국민의힘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곳 저곳에서 파열음은 계속되고 주인을 문 개들이 동네방네 떠들며 지저대기 바쁩니다. 지금 보수는 상식 있는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지도자 이재명과 대비되어 능력과 도덕성 있는 정치인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이상 장총찬TV였습니다.